이스트블루 때야 루피가 버기를 이기고 캡틴 크로를 이기고 클리크를 이기고 아론을 이기면서 동쪽 제1의 악당으로 올라서고 실무의 에피소드 때야 루피가 크로커다일, 모리아, 도플라밍고들을 이기며 보스만 이긴다면 더 위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사왕 에피소드에 진입하면서는 보스들을 이기는 것과 함께 다른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최종장에서 밀리지 않을 수가 있죠. 첫째는 바로 라프텔로 가는 길, 로드 포네그리프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神の名を持つ3つの古代兵器、プルトン、ウラヌス、ポセイドン。 이렇게 보스를 이김과 동시에 이 두 가지 요소를 챙겨야만이 이 세상을 다 가진 남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는 원피스를 찾는 것만이 조건이었지만 원피스를 찾아가면서 알게 되는 고대병기의 존재가 있기에 피해갈 수가 없는 요소가 되었답니다. 먼저 로드 포네그리프를 본다면 이를 통해 앞으로의 스토리라인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의 종장, 마지막 4강까지 살아남은 선수들의 로드 포네그리프와 고대병기에 관한 현황판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로드 포네그리프는 조 로드 포네그리프, 빅맘 로드 포네그리프, 카이도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들어가 보면 샹크스 로드 포네그리프 현황은 모두 키드에게서 가져온 것입니다. 키드가 빅맘의 삼장성을 쓰러뜨리며 훔친 로드 포네그리프 하나, 키드가 와노쿠니전에 참여하며 받은 로드 포네그리프 둘, 이렇게 두 개의 포네그리프가 샹크스가 키드의 적단을 괴멸시키며 샹크스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원래 샹크스는 로저의 적단으로서 조와 우호적인 관계이므로 조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조로포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샹크스 로드 포네그리프 점수는 3점입니다. 검은 수염은 로우를 이기며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가져왔다는 오피셜은 없으나 로우가 검은 수염에게 패배함으로써 로우가 조 로드 포네그리프 하나, 카이도 로드 포네그리프 하나를 검은 수염에게 빼앗겼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검은 수염은 로드 포네그리프 점수 2입니다. 루피는 조우 로포, 빅맘 로포, 카이도 로포 온전히 3개를 갖고 있기에 독보적으로 높은 3점을 갖고 있고, 버기가 가지고 있는 로드 포네그리프는 0입니다. 없어요. 현순이는 밀짚모자와 빨간머리가 공동 1등이고 2등이 검은 수염인데 여기서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검은 수염이 1등을 잡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검은 수염이 갖고 있지 않은 빅맘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얻어야 하죠. 빅맘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갖고 있는 것은 루피와 샹크스입니다. 즉, 루피를 잡아먹거나 샹크스를 잡아먹거나입니다. 그렇기에 로메오 같은 광신도까지 루피와 평행하게 맞추어주며 루피와 검은 수염의 아치에너미의 운명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루피와 검은 수염의 대결이 될 것이 거의 확정인 이 상황 속에서 검은 수염은 샹크스를 쓰러뜨리면서 빅맘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얻고 루피와 함께 공동 1등으로 올라서 로드 포네그리프의 개수가 완전히 똑같아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로드 포네그리프의 개수가 똑같다 한들 검은 수염은 감히 루피네에게 비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피네는 고대병기의 위치를 2개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화에서 카리브가 검은 수염의 편이라는 게 확실시되며 루피와 검은 수염은 로드 포네그리프의 개수도 모두 같고 고대병기의 개수도 모두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승전에서 포인트가 될 것은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가 되는 것입니다. 즉, 루피와 검은 수염의 에피소드는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대한 에피소드가 되는 것이고, 저는 그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는 엘바프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길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 쟁탈전이 루피와 검은 수염의 에피소드가 되고,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로 그 에피소드가 엘바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카리브가 혁명군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 몰골을 보니 저희 발언이 후회스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다시 이야기하면 저는 아직 카리브가 혁명군이 아니더라도 검은 수염의 편에서 돌아설 확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리브는 이제 세탁이 어느 정도 거쳐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밀짚모자 일당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로메오와는 달리 카리브는 검은 수염의 적단에 있기에는 너무도 많이 세탁이 되었습니다. 검은 수염의 적단은 루피네를 보물찾는 탐험가의 이미지로 만들 정도로 진짜 해적 그 자체의 이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이미지와 서사 자체가 절대 가볍지 않죠. 그런데 카리브는 단기 집중 표지 현재에서 체게바라의 모습을 하고 있고, 혁명군 같은 활동을 하며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할머니가 주었던 파이, 와노쿠니의 우동대 감옥에서 루피네를 도와주고 지금 본의를 반갈축하려는 키자로의 모습도 봐서는 밥을 준 것도 카리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 한들 이제는 카리브가 혁명군이다라는 말은 할 수 없겠지만 분명 훗날에 버기가 그랬듯 미스터3가 그랬듯 어떤 상황으로든 분명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든 생각은 피치는 버커니어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피치가 버커니어족으로 특별하다면 쿠마도 버커니어족으로 특별해야 하는데 피치는 종족이 아니라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쿠마의 버커니어족이 거의 벌레 취급하듯이 대해지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살짝 이질감이 든 것이 원피스에서 종족에 대한 특별함은 늘 있어 왔습니다만 혈통에 대한 특별함은 없었습니다. 나루토처럼 어떠한 일족이어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혈통과는 달리 원피스에서 혈통은 그냥 누군가의 피를 이어받았다라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에이스가 로저의 피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혈통의 이야기를 하며 든 생각은 너무도 쉽게도 검은 수염은 빅맘과 흰 수염과 카이도와 시키 등등 온갖 강자들을 다스리고 세계를 지배하려 하며 세계의 비밀의 끝까지 나아갔던 록스디 지백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은 수염의 나이 40세, 지백이 죽었던 갓벨리 사건 당시 나이 2살. 어쩌면 에이스가 로저의 혈통이기에 세상에서 죽어야만 하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ロジャーの時代は終わったんだ。その血は根絶やしにせねばならん。 에이스가 로저의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계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검은 수염도 지백의 혈통이라서 세상에서 박해당하고 빌런들의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포트거스 디 에이스가 아버지 골디 로저의 성을 따르지 않았듯 마샬 디티치도 아버지 록스 디지백의 성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포트거스 디 에이스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의 서사가 깊고 두 형제의 서사가 깊듯이 티치에게도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라는 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재 초창기부터 늘 운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던 원피스는 자유의 운명을 지닌 아버지와 아들과 지배의 운명을 지닌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의 흐름을 먼저 그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유의 운명은 다른 이에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스가 죽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원피스 세계관에서 해적왕이 되었어야 할 건 에이스였습니다. お前を次の海賊王に育て上げるべくかつてのライバルの息子を自分の船に乗せた。お前は白ひげに守られていたんだ。放置すれば必ず次世代の頂点に立つ資質を発揮し始める。 하지만 에이스가 죽음으로써 자유의 운명이 끊겼는데요. 흰수염이 에이스와 자유의 운명이 죽던 정상결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ロジャーの意志を継ぐ者たちがいるように、いずれエースの意志を継ぐ者も現れる。血縁を立てど、あいつらの炎が消えることはねえ。 흰수염이 말했던 혈연이 끊겨도 그들의 의지는 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로저에게서 에이스로 이어지던 자유의 운명이 루피에게로 흘러갔던 것을 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해적왕이 되며 자유를 상징해야 했던 에이스의 운명이 루피에게로 흘러갔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검은 수염의 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검은 수염은 에이스와 싸우며 이런 말을 합니다. 愛妖か闇か勝者は一人だ。 그때의 태양은 에이스지만 현재의 태양은 루피이기에 2년 전의 태양과 어둠의 싸움, 2년 후의 태양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반복되는 운명을 다루고 피치가 지백의 혈육이 맞다면 그 서사로부터 시작해 자유와 지배의 운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원피스에는 운명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운명에 대한 것을 보면 큰 재미가 느껴지죠. 제가 보는 원피스의 시선이 틀릴 수도 있지만 크게 엇나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ゴールドロジャーにもし子供がいたら決まってんだろ。それ間違いなく打ち首だ。世界中の人間が持つロジャーへの恨みの数だけ針で刺すってのはどうだ。遺言はこう言い残すかもしれねえ。生まれてきてすいません。ゴミなのに。じじい、俺は生まれてきてもよかったのかな。